안녕하세요. 마음사랑방입니다. 지난 영상 25-9에서는 선천적인 욕구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죠.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어요. 타고난 욕구에 어울리게 살아가면 인생이 훨씬 잘 풀린다. 왜냐하면 욕구는 그냥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살고 싶은 이유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. 저는 이걸 존재적 추동력이라고 멋있게 표현해봤죠. 하지만 우린 왜 그렇게 못 살까요? 오늘은 제일 큰 방해 요소인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진짜 내 욕구를 알아보는 실천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,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?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? 이게 뭘까요? 이런 게 바로 사회적 기준입니다. 이 기준들은 현실적인 면은 있지만 내 욕구를 왜곡하거나 억압하게 만들죠. 먼저 사회적인 영향으로 욕구를 왜곡한 사례를 볼게요. A씨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나서 그림 그리고 만들기를 좋아했어요. 하지만 부모는 예술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? 라며 계속 현실적인 직업을 강요했고 결국 회계사가 되었죠. 겉보기엔 안정됐지만 일할수록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게 되었고 출근길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까지 들게 되었어요. 그러다 어느 날 어린 조카가 그린 그림에 간단히 덧칠을 해줬더니 조카가 삼촌 진짜 멋져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눈물이 났어요. 무슨 소리예요? 사회가 요구한 길이 내 욕구하고 다르면 겉으론 안정돼 보이지만 그 안에선 매일매일 숨이 막히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 말은 어느 면만큼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건데 관건은 내가 선택했느냐예요. 선택은 내 몫이어야 하는데 선택해보지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거, 이게 문제인 거죠. 그럼 왜 선택해보지도 못할까요? 한 이유는 내 욕구를 잘 몰라서죠.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요? 그렇죠? 또 다른 큰 이유는 욕구를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억압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. 이번엔 욕구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 알아보죠. 뭔가 욕망을 갖는 걸 죄악시하거나 억눌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시죠? 이게 바로 도덕, 윤리인데 이건 내 입장이 아니라 사회 입장에서 하는 압박이에요. 무슨 소리냐? 욕망이 지나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고 타인하고 조화롭게 살라는 사회적 장치일 뿐인 거죠.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.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게 존립할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런 도덕 윤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나요? 그렇지는 않죠.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죠? 사회 속에서 생존해야 되니까 어느 만큼은 부응해야겠지만 나에겐 내 욕구가 더 소중하죠.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실제 상황을 봅시다. 우리 거의 모두 다 욕구를 억누른다거나 아니면 내려놓으려고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? 근데 그러면 없어지던가요? 잘 안 되죠. 왜 그럴까요? 욕구는 안 해도 되는 사치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. 내 존재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이고 진정한 자기는 내면의 내 욕구와 감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욕구를 존재적 추동력이라고 한 거예요. 삶의 원동력이죠.
근데 욕구를 내려놓는다는 말, 이거 무슨 뜻이에요? 나이 들면 특히 욕구를 내려놓자, 이런 소리 많이 듣죠? 근데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섞여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죠.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하나는 욕구에 집착하지는 말자는 거예요. 이건 아주 옳은 말이죠.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. 여기에도 오해가 상당히 있거든요. 또 하나는 욕구를 가능한 한 버리자는 거예요. 보통은 내려놓는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이건 틀렸어요. 욕구가 삶의 원동력인데 왜 버려요? 또 버려지지도 않아요. 현실에서 실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적합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말이죠. 욕구는 버릴 대상 아닙니다.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. 남 눈치로 욕구를 억압한 간단한 사례예요. B 씨는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. 회식 자리에서도 마이크만 잡으면 에너지가 뿜뿜 넘쳐요. 근데 어느 날 누가 한마디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. 나이 들어서 저런 거 좋아하면 없어 보이지 않아? 그 이후로는 꾹 참고 조용히 앉아만 있었죠. 문제는 그때부터 점점 자신감이 줄어들고 업무 성과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주변에서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졌냐 하는 말을 듣게 됐죠. 결국 회사에서 제공해준 심리 상담을 받던 중에 그저 자기다운 무언가를 너무 오래 억눌러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. 남 눈치 때문에 나답게 사는 걸 포기하면요, 삶 전체가 위축됩니다. 일도, 관계도, 나 자신도 다 무너질 수 있어요.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공허감이나 무기력감이 잘 들죠. 결국엔 나를 혐오하면서 우울감이 커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남 탓으로 귀결시키면서 남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쉽죠. 또 내 생각은 혼란스럽고 비뚤어지게 되죠.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죠. 이러다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회피적으로 되어서 성장과 성취도 잘 안 일어나죠. 우리는 다들 욕구를 억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. 내 삶 전체가 망가져요. 이렇듯이 각종의 사회적 요구 때문에 욕구가 왜곡되거나 억압되고 있죠.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내 욕구지만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. 어쨌건 결론적으로 욕구는 죄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억눌러야 할 게 아니라 실현해야 하는 거예요. 내 욕구를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? 당연히 존중해야죠. 자,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. 그럼 내 욕구 특성을 어떻게 알아볼까요? 내 욕구를 알아보는 네 가지 실천적인 요령을 말씀드릴게요. 첫째는 나에게 질문하기예요.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? 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죠. 구체적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하나는 없거나 안 하면 마음이 아플 건 뭐지? 하고 물어봐요. 내 기본 욕구를 알아보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건 뭐지? 기본 욕구를 넘어서는 욕망을 알아보는 거죠. 당장 종이를 꺼내거나 스마트폰의 메모장을 열어서 적어보세요. 가령 요즘 뭐 하면 가장 설레지? 일주일 중에
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야? 하는 식으로 나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답해 보세요. 이게 욕구 알아보기의 기본이에요. 바로 이어서 이걸 보조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, 이 방법들로 힌트를 얻게 되면 기본을 다시 실행하세요. 둘째는 기억 떠올리기예요. 첫 번째 보조적인 방법이죠. 문득 떠오르는 감정 섞인 생각들은 내 욕구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죠. 가령 어린 시절 자주 했던 놀이, 남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몰래 했던 것,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지듯이 몰입했던 순간, 이런 거죠. 그 안에 내 욕구의 흔적이 있어요. 셋째는 좋건 나쁘건 내 감정이 격해질 때 그걸 내 욕구를 알아보는 기회로 활용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감정이란 건 욕구의 충족이나 좌절을 나타내기 때문이죠. 사례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. C씨는 회사에서 회의 중에 후배가 자기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상사의 칭찬을 받자 그날 밤 집에서 폭발하듯이 분노했어요.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유독 감정이 격했죠. 다음 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? 이걸 곰곰이 생각했더니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다, 존중받고 싶다, 이런 강한 욕구가 좌절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. 부정적인 감정은 욕구의 좌절에서 오는 경고등이에요. 감정이 격해질 때 그건 내 욕구가 지금 나 좀 봐줘 하고 소리치는 신호일 수 있어요. 자,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남을 부러워할 때를 내 욕구를 알아보는 기회로 활용하는 거예요. 부러워하는 감정이 든 이후에 내 욕구에 힌트가 있거든요. 가령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 그 사람이 뭘 부러워하는 건가? 이걸 잘 생각해내면 그 사람이 하는 무엇 자체가 내 욕구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중요하죠. 부러워한 진짜 이유가 뭔지를 차분하게 더 생각해 보세요. 가령 D씨는 동료가 승진하는 걸 보고 부러웠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승진이 부러웠던 진짜 이유는 회사 안에서 존중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욕구였죠. 승진한다는 건 지위를 높여서 성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D씨는 관계 욕구가 더 강했던 거예요. 이렇다면 승진에 목을 맬 게 아니라 승진을 위한 노력도 좀 하지만 우호적이고 존중받는 관계를 맺기 위한 다른 활동들도 열심히 하면 내 생활의 살맛이 커지겠죠. 이런 거예요. 부럽다는 감정이 들 때 사실은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갈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. 자, 정리해 볼게요. 사회적 요구는 현실에 필요한 면이 있지만 그게 내 욕구를 왜곡하거나 억압하기 때문에 사는 건데 사는 것 같지 않게 되는 면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내 욕구를 먼저 알아보고 존중해야 해요. 내 욕구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삶은 바뀝니다. 왜냐하면 드디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죠. 시도만 해도 내 안에 에너지가 깨어납니다.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정성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살맛 나는 삶의 시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내 욕구 특성에 어울리는 인생 방향은 어떤 걸까?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.